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9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회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가 8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개막작인 카페 이매진 등 10편의 선정작을 비롯해 연대작과 특별상영작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7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파란빛으로 자폐인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란 주제로 곳곳의 명소에서 파란 조명을 밝히는 글로벌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2014년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공직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장애인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년도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중에 공직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공직 진입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공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행정부 인사 담당관이 공무원 인사정책과 경력 채용 안내 등을 했으며 장애인 공무원 선배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겠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경쟁률이 좀 세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까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매년 4월에 맞춰 열리는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는 8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12회째인데요. 사흘 동안 펼쳐지는 내용 등을 정유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라를 주제로 매년 봄 관객을 찾는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서강대 메리올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장애인 당사자 혹은 비장애인 감독이 제작한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문제와 현실을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 주최 측은 영화제를 매년 장애인의 달인 4월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차별에 저항하라는 뜻으로 영화제도 함께 인권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재미나게 그리고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올곧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출품된 37편의 영화 가운데 선정된 작품은 모두 10편. 주인공인 지적장애인의 소소한 일상을 그린 개막작 카페 이매진을 필두로 대막작인 김보미 감독의 못다한 이야기가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더불어 대기업 노동자의 인권을 다룬 영화 탐욕의 제국을 비롯한 연대작들과 34세 나이에 삶의 변화를 맞이한 두 장애 여성의 현재를 쫓는 영화 34 길 위에서 등의 화제작도 상영됩니다. 저희 영화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좀 이렇게 마음을 주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삶이 영상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장애인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 한쪽으로 된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냥 저런 사람, 저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그냥 평범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표현한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이번 영화제의 모든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난 2일 밤 도심 곳곳에서 파란 불빛이 켜진 광경 보셨나요?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파란 조명을 점등하는 캠페인이 열렸는데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모으고자 열린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는 하늘, 서울 N타워에 파란 조명이 들어옵니다. 4월 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 숫자 4의 사랑과 2의 이해가 만나 자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이날이 되면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인 파란색 조명을 세계 곳곳 명소에서 밝히는 글로벌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이곳 서울 N타워에서도 자폐인의 날 기념식과 전등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은 자폐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는 존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내빈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한편 국민 모두가 자폐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달라고 전했습니다. 금년에도 발달장애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이트 인 더 블루, 서울의 중심에서 밝혀진 파란 불빛.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마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농림부는 56개 시군에 60개 기관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건강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을 위한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등을 운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 4년 동안 친권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해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을 경우 최대 4년 동안 친권이 정지됩니다. 개정안은 친권 행사 여부와 부모의 부양 의무는 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 의무는 부담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벚꽃놀이와 야유회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식중독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을 맞이해 야유회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보관과 섭취 등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 가급적 김밥과 샌드위치는 준비하지 않기, 과일, 채소류 등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잘못된 산나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누적 환자가 많아지는 시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무장애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는데요. 장애인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휠체어를 탄 채 리모컨을 누르면 주방 수납장이 스르르 내려옵니다. 수납장에서 꺼낸 그릇은 휠체어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개수대에서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막대만 잡아당기면 옷걸이가 아래로 내려오는 특수 옷장이 마련됐습니다. 높낮이를 스위치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침대와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전등 스위치는 기본입니다. 장애인도 불편 없이 생활하는 무장애 견본주택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세트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스위치 한 개로 모든 게 작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해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진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돕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불빛으로 방문자를 확인하는 초인 등은 청각장애인에게 외부인의 방문을 알려줍니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과 글자를 크게 보는 문서 확대기, 마우스가 달린 컴퓨터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화장실에는 휠체어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문턱을 없애는 대신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트렌치도 설치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체험장,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한 무장애 견본주택,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에서 주거약자 주택에 집을 고쳐드릴 때 견본주택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 43제곱미터에 불과한 견본주택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상적인 거주 공간입니다. 진주시는 이런 무장애 주택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포항시가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오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시는 승강장 이용 빈도가 높은 시내 및 읍면 지역 승강장과 환승센터 등 4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 기간 동안 유휴 인력 활용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특히 승강장 주변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과 스티커, 오염물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봄맞이를 해서 봄에 지저분한 승강장을 깨끗이 하고 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또 제공하고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승강장 30개소, 교통안내 정보기 40개소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영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영주시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란 주제로 장기자랑, OX 퀴즈 등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축제에는 무료 치과 한방 진료, 가족사진 촬영, 풍선아트, 바자회 부스가 운영돼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이 됐습니다. 대한노인의 여수시지회가 주최하고 복지TV 전남방송이 주관한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노인 노래자랑 1차 예선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3일 열린 1차 예선은 여수시 남면, 돌산읍, 충무동 등 17개 읍면동의 구여수 지역 230개의 경로당 경로회장 추천으로 65세 이상 참가자 48명이 노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5명은 12월에 있을 본선에서 다시 한번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7월과 10월 두 차례의 예선을 앞두고 찾아가는 노인 노래자랑이 단순한 노래자랑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건강한 정서 함양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광양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매화축제에 77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몰려든 상춘객을 포함하면 모두 100만 9,300여 명이 매화마을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줄어든 규모로 올해는 비가 온 날이 많아 관광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교통정체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올해에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영화관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상반기 극장가에 진한 여운을 남기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을 찾아옵니다. 다른 듯 닮은 두 편의 닮은 꼴 다큐멘터리 영화. 이번 시간 문화 클로즈업에서 만나보시죠. 돌아가신 어머니 다이앤에 대해 얘기해달라며 아버지와 가족들을 카메라 앞으로 모으는 사라 폴리. 전작들을 통해 독특한 개성과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사라 폴리는 영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추적해가는데요. 하지만 감독은 단순히 어머니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왜곡되고 감춰졌던 진실을 이야기하며 영화는 출생의 비밀까지 그려내는데요. 쓰나미처럼 진실이 휩쓸고 간 후에도 가족의 평온함은 이어지고 이들이 전하는 사랑은 더욱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특정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세태를 돌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됐던 현실 속에 이 영화는 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관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연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감독이 직접 담을 때, 그럴 때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가족과 촬영하는 감독 모두가 서로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 개봉을 확정한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이메일.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삶을 감독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 성찰한 작품인데요. 홍재일 감독의 아버지가 작고하기 전 1년 동안 딸에게 보내온 43통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관통해온 질곡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역할 이외의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네, 그거를 하루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거로도 정말. 그 영화의 극적인 설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화법으로 부모의 삶을 추적해가는 작품들. 자녀의 시선으로 담은 두 편의 닮은 꼴 다큐멘터리가 상반기 극장가에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4명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 탈레반 부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양측의 소년에게 잠복을 들킨 일행은 소년을 그냥 보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2005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소재로 한 영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전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소리와 영상은 실제 현장에 있는 느낌을 주고 이 마크 월버그를 비롯한 연기파 배우들의 호연이 작품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사고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설상가상 목소리마저 잃게 된 천재 프로골퍼 100%. 100%는 옛 은사를 만나기 위해 한 섬마을에 떠났다가 자신을 체육 선생님으로 주저앉히려는 마을 주민들의 음모를 알게 되는데요. 이후 어떻게든 섬을 탈출하고픈 100%와 주민들의 좌충우돌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전교생이 6명뿐인 섬마을 학교에서의 유쾌한 기적을 감동으로 담은 영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윤시윤과 여진구의 케미 돋는 조합과 섬 주민으로 출연하는 천호진, 이원종, 이경영 등 배우들의 합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번번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20대 취업준비생 정구. 그의 유일한 낙은 사제 폭탄을 만드는 건데요. 정구는 사람들이 폭탄을 터뜨려주길 바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만든 폭탄을 보내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구 앞에 폭탄을 터뜨려줄 집행자 효민이 나타나는데 실력파 감독들을 배출한 한국영화 아카데미 카파의 2014년 출품작. 연출을 맡은 김정훈 감독은 이 영화로 26회 도쿄국제영화제 아시아 미래 경쟁 부문에 초청돼 짜임새 있는 연출로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발달 장애인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계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 책임 있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가난한 자존심 얼마면 되니? 싸. 물 한 잔 까? 뭐? 난 아빠 생이랑 다르다고요. 네가 뭘 안다 이 자식. 저쪽은 안 된다게. 괜찮아. 안 돼. 그렇게.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갈등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합과 소통, 대한민국의 흥행 요소입니다.